자, 오늘 나갈 단어는 심청전이라는 고전 소설인데, 이 조선 후기의 이 심청전이라는 고전 소설은 여러분이 기존에 많이 접해본 소설이에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시작해서 뭐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오면서까지 자, 이 소설을 많이 접해봤을 거고, 전체적인 어떤 내용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여러분이 크게 어렵거나 난해하거나 부담을 느낄 만한 소설은 아닙니다. 자, 심청전이 대략적인 어떤 줄거리를 여러분이 아시죠? 어떤 내용이에요? 눈 안 보이는 아버지가 눈이 보이지 않는 어떤 봉사였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다리를 건너가다 다리에 물에 빠졌는데 누가 구해줬어요? 심성이 심청이 구해줬어요? 용왕 아니 다리를 건너다가, 바다가 아니라 다리를 건너다가 자, 물에 빠졌는데 호우적대는 신봉사를 누가 건져줬어요? 그 왕자가요. 너희들 큰일 났다. 거북이? 거북이. 승려가 구해줬죠. 승려. 자, 승려가 구해줘서 그 승려가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자, 우리 절에 자, 뭐예요? 시주를 하면 공양미 300석을 시주를 하면 찌.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니까 자, 거기에 혹한 신봉사가 뭐라고 해요? 그러면 300석을 시주하겠다 라고 하죠. 자, 가난한 처지와 형편에도 불구하고 눈을 뜰 수 있다라는 말 때문에 그 승려에게 시주를 약속하고 말아요. 자, 그래서 그 어떤 아버지의 고충, 고민을 듣고 자, 딸 심청이가 자, 뭐예요? 자신이 어떤 몸을 팔아버리죠. 자, 그래서 자신이 몸을 팔아서 자, 인당수에 빠지게 되고 자, 그에 대한 어떤 대가로 공양미 300석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아버지가 눈을 뜨게 되는데 자, 눈을 뜨게 되고 난 이후에 심청이는 인당수에 빠져서 생을 마감했어요? 아니면 다른 신분으로 변했어요? 용왕의 왕비 어떤 자리에 오르죠. 자, 그래서 용왕의 왕비 자리에 오르게 된 심청이가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잔치를 열죠. 자,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잔치를 열고 자, 그때 아버지가 잔치에 참여해서 자, 딸과 상봉하는 행복한 어떤 장면으로 마무리가 돼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이러한 어떤 줄거리는 이미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내용상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일단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심청전을 이제 여러분이 배울 때에는 그런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소설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단계와 과정을 밟아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에도 초점을 둡니다. 심청전은요, 조선 후기에 소설로 이제 기록되기 전에, 기록문학으로 이제 정착되기 전에, 먼저 판소리라는 게 있었어요. 심청가라는 판소리. 자, 심청가라는 판소리가 있었는데, 그 판소리 어떤 사설, 일명 판소리 대본이죠. 그 판소리 대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소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설을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부릅니다. 자, 판소리계 소설이다 보니까, 자, 판소리 어떤 특성들이 소설 속에 묻어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요소들을 여러분이 살펴보면서 작품을 감상할 텐데, 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인물과 인물 사이의 어떤 갈등 관계라든가, 자, 인물과 인물 사이의 그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어 나가는지, 자, 그리고 이 작품에 어떠한 특정 사상이 반영되어 있는지, 자, 그리고 고전 소설답게 해피엔딩의 구조를 취하는데, 자, 어떤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작품을 감상을 해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위기 부분부터 우리 소설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과서는. 그래서 우리가 뭐 판소리계 소설이든 뭐 현대 소설이든 고전 소설이든 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5단 구조. 자, 그 5단 구조에 따라서 작품이 진행됐는데 자, 우리 작품은 발단, 전개 부분이 생략돼 있고 자, 위기 부분부터 제시가 돼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그 위기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제시됐는지 볼게요. 자, 어느덧 동방이 밝아오니 심청이 아버지 진지나 마지막 지어드리라 하고 문을 열고 나서니 벌써 뱃사람들이 살인문 밖에서. 자,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몸을 팔리기로 한 거예요, 상인들한테. 자, 그리고 인당수의 인신공양이라고 해서 사람의 몸을 바친다라는 거예요, 바다에. 사람의 몸을 바쳐서 공양한다라는 건데 그 날이 이제 다가온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날에 이제 상인들이 때가 됐으니, 날이 밝았으니 빨리 나오라고 했어요. 자, 그 나오라고 한 장면에서 이제 심청이가 아버지와 마지막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슬프죠.
자, 그 대목이 위기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벌써 뱃사람들이 차림문 밖에서 자, 오늘이 배 떠나는 날이니 수이 쉽게 가게 해 주시오라고 또 요청을 했어요. 자, 아니 심청이 이 말을 듣고 얼굴빛이 없어지고 손발이 맥이 풀리고 목이 메고 정신이 어지러워. 자, 얼굴빛이 없어지고 손발이 맥이 풀리며 목이 메고 정신이 어지럽다라는 것은 물론 내가 그 아버지를 위해서 결단을 한 것이지만 오늘 내가 자, 바다에 빠져서 목숨을 잃게 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자, 그리고 아버지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아버지에 대한 걱정과 염려도 되고 자, 이런 어떤 복합적인 어떤 감정이 자, 이런 행동 묘사를 통해서 제시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죠. 자, 아버지와 헤어지게 된 심청이의 복잡한 심정을 드러내었다. 자, 심청이 어떤 심정을 묘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얼굴빛이 없어졌고 손발에 맥이 풀렸고 자, 목이 메고 정신이 어지러워요. 정신이 어지러워진 이런 어떤 장면들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떠나기 전에 어떤 바다에 빠지기 전에 어떤 상황을 심청이 자, 이런 어떤 행동 묘사를 통해서 제시하였다. 자, 그래서 뱃사람들을 겨우 불러서 여보시오 선인네들 나도 오늘이 배 떠나는 날인 줄 이미 알고 있으나 내 몸 팔린 줄을 우리 아버지가 아직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직까지 자,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여러분 그 소설을 뭐 어렸을 때나 뭐 중학교 때나 읽어봤을 때 아버지는 모르고 있죠. 자, 심청이가 어디로 가는 줄 알고 있었죠? 아버지는? 여러분 소설 내용 거의 다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심청이는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어요? 무대하러. 뭐? 아. 그 부잣집 수양딸 네. 자, 그 어떤 귀족집의 어떤 수양딸로 팔려가는 줄 알잖아요. 자, 그래서 비록 팔려가긴 하지만 그 집에 가면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인당수에 빠져서 자, 공양민 300석을 얻어서 나를 구원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아직 못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더 비극적인 어떤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아직 모릅니다. 만일 아시게 되면 지레 야단이 날 테니 잠깐 기다리면 진지나 마지막으로 지어 잡수시게 하고 말씀 여쭙고 떠나게 하겠어요. 자, 여기서 진지나 마지막으로 지어 잡수게 하고 이 부분은 심청이 어떤 면모가 잘 드러난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아버지 얼굴 한번 보고 자, 아버지 마지막 밥상을 차려드리고 가겠다라는 대목에서 심청이 어떤 면모가 잘 드러나죠? 착하잖아. 효심이 깊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심청이의 마지막 정성이 잘 드러나요. 자,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심청이 마지막 정성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도 되고 지극한 효심이죠. 지극한 어떤 효심이 드러나고 있다.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효심이 잘 드러나고 있다 라는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계속 보면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자, 뱃사람들이 그리하시지요라고 하면서 그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자, 받아들이고 나서 자, 심청이 들어와 눈물로 밥을 지어 아버지께 올리고 자, 상머리에 앉아 아무쪼록 진지 많이 잡수시게 하느라고 자반도 떼어 입에 넣어드리고 김쌈도 싸서 수저에 놓으며 진지를 많이 잡수셔요 했죠. 좀 불안정하네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밥상을 차려드리고 자, 그리고 나서 아버지와 이제 이별하는 어떤 대목이 나오는데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좀 화면이 좀 불안정하네요. 자, 괜찮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심청이 어떤 지극한 어떤 봉양한 아버지를 봉양하는 지극한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극진이 봉양하는 심청의 모습. 자, 이 잘 드러나고요. 그래서 신봉사는 철도 모르고 자, 눈치가 없다라는 어떤 표현으로 제시가 됐죠. 야, 오늘 반찬이 유난히 좋구나. 네 집 제사 지냈느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찬이 유난히 좋구나라는 부분은 마지막 밥상이다 보니까 심청이가 딸이 굉장히 신경 써서 밥상을 차린 어떤 모습이 잘 드러나고요. 자, 아버지는 평소와 다른 어떤 밥상이다 보니까 다른 집 제사 지내서 그 남은 어떤 음식들을 싸왔느냐 이런 어떤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자, 하시고 나서 자, 어떤 내용이 이어지나 보세요. 자, 그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부자가는 천륜지가 아니라 꿈에 미리 보여주는 바가 있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판소리기 소설을 비롯한 고전 소설에서 드러나는 서술상의 특징이에요. 자, 이런 부분은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해서 서술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현대 소설에서는 등장인물 간의 대화나 등장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소설이 전개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고전 소설, 특히 판소리기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제3자 외부의 어떤 서술자의 목소리가 개입돼요. 자, 이런 부분,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 천륜지가 아니라 꿈에 미리 보여주는 바가 있었다. 자, 이런 부분은 서술자의 개인적인 어떤 견해입니다. 서술자가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편집자적 논평 또는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을 편집자적 논평 또는 서술자의 개입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서술자의 개입이나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서 작품의 전반에 개입을 할 때 서술자가 자, 이런 어떤 시점을 우리가 어떤 시점이라고 배웠어요? 자, 이런 시점을 우리가 어떤 시점이라고 배웠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전지적 작가 시점 3인칭의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래서 서술자의 개입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난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서술자의 개입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떤 꿈을 꾸냐면 아버지가 이런 꿈을 꿔요. 아가가 이상한 일도 있더구나. 간밤에 꿈을 꾸니 내가 큰 수레를 타고 한없이 가 보이더구나. 자, 수레라는 것이 귀한 사람이 타는 것인데 우리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란가 보다. 그렇지 않으면 장승상댁에서 가마튀어 갈란가 보다 라고 해서 심청이가 이제 장승상댁 수양딸로 지금 팔려가는 줄로 잘못 알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꿈인데 자, 실제로 여기에서 큰 수레는 아버지가 꾼 꿈에서 큰 수레는 상인들이 이제 가져온 거죠. 자, 상인들이 가져온 어떤 술에 해당하고 자, 여기에서 장승상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 인당수에 몸이 팔려가는 자, 그런 어떤 꿈인데 아버지는 자, 그런 어떤 꿈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심청이에게 벌어질 암시한 어떤 복선의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암시한다. 자, 복선이라는 것은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구실을 해요. 자, 복선이라는 것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예고 또는 자, 그 사건에 대한 예측을 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심청이는 저 죽은 꿈일 줄 짐작하고 둘러대기를 그 꿈 아버지 참 좋습니다 라고 해서 아버지를 안심을 시키고 있어요. 자, 아버지를 안심을 시키고 있고요. 자, 이어서 하고 진지상을 물려내고 담배 태워드린 뒤에 밥상을 앞에 놓고 먹으려 하니 간장이 썩은 눈에서 솟아나고 아버지 신세 생각하며 저 죽을 일을 생각하니 자, 아버지도 불쌍할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목숨을 잃게 생겼으니까 더 절망적인 상황이죠. 자, 그래서 아버지의 안위를 걱정하는 심청이 착한 마음이 드러남과 동시에 현재 심청의 심정은 절망적 상황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심청의 심정은 절망적인 어떤 상황이다. 자,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되겠어요? 아니? 자, 이게 최대 박대인데 보니까 여러분이 TV가 좀 작아가지고 다음 시작. 최대 박대야 이게. 직접 연결해도 이제 불안정하네요. TV를 바꿔달라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도 이러면 다음 시간은 특별실을 구해서 특별실로 옮겨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저 실망감이에요? 심청에서 절망감이에요. 절망감. 절망감입니다. 절망감. 아니면 선생님의 케이블을 한번 바꿔볼게요. 아니 제일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케이블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 아래 문제일걸요? 아래랑은 연결 안 했어요 지금. 연결 안 했는데. 저희 TV가 문제인 거예요, 쌤. 자, 넘어가서 정신이 아득하고 몸이 떨려 밥을 먹지 못하고 물렸다. 그런 뒤에 심청이 사당에 하직하고 들어갈 때 다시 세수하고 사당문을 가만히 열고 하직 인사를 올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아버지한테 인사를 올리고 이제 상인들을 따라서 인당수로 갑니다.
자, 못난 여손 심청이는 아비 눈 뜨기를 위하여 인당수 제물로 몸을 팔려 가오매 조상 제사를 끊게 되오니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아버지 인당수 제물로 팔려간다는 말을 아버지한테 이제 실제로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신봉사 아버지 어떤 반응도 자주 제시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아버지한테 인사하는 부분,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식사를 차려드리고 사당에 보호합니다. 자, 보통 조선 시대의 여인들은 이제 사당에 출입하는 것을 금했고, 자, 그리고 신주가 모셔 있는 사당에 출입하는 것은 남성만 가능했는데, 자, 이 그 신봉사의 자녀가 딸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딸이 대신 이제 자, 그런 어떤 사당에 가서 조상들께 자신의 어떤 죄를 밝히고 그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울며 하직하고 사당문 닫은 뒤에 아버지 앞에 나와 두 손을 부여잡고 기절하니 신봉사가 깜짝 놀라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장승상 때 그 부잣집 수양 딸로 가는 줄 알았는데 딸이 오늘 죽는다고 드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깜짝 놀라요. 자, 그래서 만류하는 장면 또는 가지 말라고 하는 장면이 이제 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기절까지 했어요. 기절하니 부부는 아버지를 혼자 두고 먼저 죽을 일을 생각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해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어요. 자, 걱정이 되고 불안해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계속 보면 아가가 이게 웬일이냐 정신 차려 말하거라 라고 했어요. 심청이 여쭙기를 제가 못난 딸 자식으로 기절한 게 신청이에요? 누가 심청이냐고요? 기절한 게 신청이라고. 자, 볼게요. 기절하니 자, 보세요. 울며 하직하고 사당문 닫은 뒤에 아버지 앞에 나와 두 손을 부여잡고 부여잡은 채 기절한 거죠. 그래서 심청이가 기절했다고 봐야겠죠. 자,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자, 제가 못난 딸 자식으로 아버지를 속였어요. 공양미 300석을 누가 저에게 주겠어요. 남경 뱃사람들에게 인당수 제물로 몸을 팔아서 자, 오늘이 떠나는 날이니 저를 마지막으로 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솔직히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아버지 제가 자, 부잣집 딸로 장승상 때 딸로 팔려가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갑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사실대로 고했고요. 자, 그래서 뱃사람들에게 인당수 제물로 몸을 판다는 정보까지 이제 솔직히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당시 풍습. 아까 선생님이 인신공양이라는 표현을 썼죠. 자, 인신공양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인신공양. 자, 사람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당시 풍습. 이것을 우리가 인신공양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을 바친다고 해서.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솔직한 어떤 현재의 어떤 상황을 말씀드리니까 아버지는 기가 막히죠. 자, 신봉사가 이 말을 듣고 참말이냐 에고 이게 웬일이냐 못가리라 했어요. 자, 못가리라 당연히 딸이 죽으러 가는데 가라고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자, 그래서 못 간다라고 하지만 실제 이제 남경 상인들과 약속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양미 300석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뒤엎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 그래서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했다라고 했네요. 아까 선생님이 판소리계 소설에서 판소리의 일부 요소가 남아있다고 했죠. 판소리는 판을 깔고 거기에서 소리창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창을 할 때 운율과 율결, 리듬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소설 속에도 이런 판소리적 요소의 리듬감, 운율감, 음악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처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게 웬 말이냐라는 어떤 물음의 형식이지만 실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 못 간다라는 어떤 아버지 단호한 입장에 대한 강조의 표현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도 서리적 표현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서리적 표현 또는 서리법이라고 합니다. 자, 계속 보면 네가 날더러 묻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한단 말이냐. 자, 네가 살고 내가 눈을 뜨면 그는 마땅한 일이나 자식 죽여 눈을 뜬들 그게 차마 할 일이냐 라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은 일정한 어떤 형태상의 구조가 대응된다라고 해서 대구법으로 처리를 했네요. 자, 일정한 형태상의 구조가 대응된다. 내가 살고 내가 눈을 뜨면. 자, 이런 부분. 자, 그는 마땅히 할 일이나 자식을 죽여 눈을 뜬들 그게 차마 할 일이냐. 자, 이런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이 구조상 형태상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대구법이라고 해요. 자, 너희 어머니 늦게 너를 낳고 초일에 안에 죽은 뒤에 눈 어두운 늙은 것이 품 안에 너를 안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구차한 말을 가면서 동량젓 얻어먹여 이만치 자랐는데 라고 해서 심청이가 매우 힘들게 아버지의 소원을 타면서 자랐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내가 아무리 눈 어두운들 너를 눈으로 알고 너희 어머니 죽은 뒤에 걱정 없이 살았더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말아마라 못하리라. 아내 죽고 자식 잃고 내 살아서 무엇하냐. 자, 너하고 나하고 함께 죽자. 자, 실제 함께 죽자라는 것이 아니라 못 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신봉사의 어떤 마음이 강조되는 표현. 너 가지 마라 라는 아버지의 어떤 심정이 강조지 실제 같이 죽자고 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자, 신봉사의 마음이 강조되어서 드러나는 부분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눈을 팔아 너를 살 터에 너를 팔아 눈을 뜬들 무엇을 보려고 눈을 뜨랴 라고 해서 자, 너를 팔아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눈을 뜬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일단 보면 어떤 놈이 팔자길래 사공지수가 된단 말이냐. 자, 사공지수. 자, 각주해보세요. 사공지수에 대한 각주의 의미 여러분 담겨있어요. 265쪽 볼까요? 자, 265쪽에 네 가지 딱 한 부류의 사람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오는 처지. 자, 뭐래요? 사공은 늙은 호랍이, 늙은 과부, 부모 없는 아이, 자식 없는 늙은이. 그러니까 자식 없는 늙은이 또 되고, 자, 뭐예요? 늙은 호랍이. 이 어떤 두 대목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공지수가 된단 말이냐. 내가 어찌하여. 자, 그래서 사공지수 의미. 그래서 불행한 처지를 어떤 강조하는 부분. 자, 계속해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아, 네 이놈 상놈들아. 자, 장사도 좋지만 사람마다 제사하는데 어디서 보았느냐. 야, 인신공양. 자, 인신공양에서 너희들이 장사가 잘 되고 돈을 더 많이 벌면 무엇하냐.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느님의 어지심과 귀신이 밝은 마음 앙화가 없겠느냐. 자, 눈만 놈의 무남동녀 철모르는 어린아이 나무르게 유인해서 값을 주고 산단 말이냐. 돈도 싫고 쌀도 싫다 내 이놈 쌍놈들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아버지의 뱃사람들에 대한 상인들에 대한 분노가 표출이 됩니다. 자, 일끈을 모르느냐. 7년 대한 가물적인 사람으로 빌라하니 탕임금 어지신 말씀으로 내가 지금 비는 바람 사람을 위함인데 사람 죽여 빌량이면 내 몸으로 대신하리라. 몸소이 희생되어 몸이 정의하여 상림들에 미치었더니 수천리 너른 땅에 큰 비가 내렸으리라.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지금 딸이 인당수에 이제 상인들에 팔려가는 대목에서 상인들에 대한 어떤 분노와 적개심이 표현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내 이놈들아부터 어디까지? 내렸으리라. 이 부분이 자, 뱃사람들의 어떤 신봉사의 뱃사람들에 대한 어떤 신봉사의 또 적대감 또는 분노. 자, 이런 어떤 부분이 잘 형상화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고 그런 어떤 분노를 표출하는 부분에서 이 신봉사가 양반 사대부의 어떤 계층이었기 때문에 신분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어떤 고사를 인용합니다. 자, 그래서 자, 신봉사가 자신의 어떤 상황과 어울리는 표현으로 고사를 인용한 부분이 보여요. 자, 고사를 인용한 부분도 여러분이 참고해서 자, 잘 살펴보면서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자, 계속 보면 이런 일도 있었으니 내 몸으로 대신 감이 어떠하냐. 자, 여보시오 동네 사람들 저런 놈을 그저 두고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선생님이 강조했지만 판소리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소리창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운율적 요소가 많이 남아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역시 판소리를 또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요소?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구어적 요소, 문어적 요소가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구어체의 요소가 강하게 남아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야겠어요. 구어적 표현과 음문체를 표현해서 생동감을 부여한다. 구어적 표현, 음문체, 자, 생동감을 부여하고 운율을 형성했죠. 자, 이런 부분이 다 뭐라는 거예요? 판소르기의 소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판소리 자체가 무엇이다 보니까 판소리 자체가 자,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구어적 특징을 갖다 보니까 자, 소설 자체도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자, 소설 자체도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TV 전원은 연결돼 있는 거지? 점점 더 심해진다. 질문 다시 뽑아봐요. TV 전원이 어디 있는 거야? 자, 일단 잭을 다시 한번 꼽아볼게요, 선생님이. 자, 다시. 자, 선생님이 다른 잭에 한번 꼽아봤어요. 그래서 판소리 영향을 받은 부분 여러분이 잘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판소리 영향 받은 부분. 자, 이어서 보면 이런 부분이 제시가 됐어요. 자, 심청이 아버지를 붙들고 울며 위로하기를. TV 좀 돌려주세요. 자, 됐어요? 네. 자, 울며 아버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이미 죽지만은 아버지는 눈을 떠서 밝은 세상 보시고 착한 사람 구하셔서 아들, 딸 낳고 후사나 전하고 못난 딸 자식은 생각지 마시고 오래오래 평안히 계십시오. 자, 이도 또한 천명이니 후회한들 어찌하겠어요? 라고 해서 자, 그런 모든 상황이 나의 결정이고 자, 그것이 하늘에 의해서 운명 지어져 있다라는 운명론적 사고방식. 자, 그런 부분이 잘 받아주세요. 천명. 후회한들 어쩌겠어요? 라는 이 부분은 자, 운명을 받아들이는 운명적 사고방식이 잘 드러납니다. 자, 뱃사람들이 그 딱한 형편을 보고 모여 앉아 공론하기를 심소저의 후손과 신봉사의 일생 신세상에서 봉사님 굶지 않고 헐받지 않게 한 살림을 꾸며주면 어떻겠소? 라고 상인들이 제안을 했어요. 자, 그 말이 옳소라고 했죠? 자, 하고 쌀 200석과 동 300냥이며 무명 300 각 한 동씩 마을에 들여놓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 당부하기를 쌀 200석과 돈 300냥을 착실히 사람 주어 실수 없이 온전하게 들려 신봉사에게 바칩시다. 300석 가운데 20석은 올해 양식으로 제하고 나머지는 해마다 빚을 주어 이자를 받으면 양식이 넉넉할 테고 무명삼배로는 사철 의비옥 장만해드리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관청에 공문으로 보내고 마을에도 알립시다. 라고 해서 상인들이 그 생이별을 하는 딸과 신봉사의 어떤 상황 장면을 보고 안타깝고 딱하게 여겨서 이런 제안까지 했어요. 자, 그래서 심청 부녀를 딱하게 여기며 인정을 보이는 자, 뱃사람들의 모습. 이런 거를 할 바에 사람을 제물로 삼으면 안 됐겠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니까 상인들도 자, 아버지라도 평생 굶지 않고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련해 주자라고 했습니다. 자, 구별을 다 짓고 나서 심소저를 가자할 때 자, 무릉촌 장승상댁 부인이 그제야 이 말을 듣고 급히 시비를 보내 심소저를 부르기에 소저가 시비를 따라가니 승상 부인이 문 밖에 내달아 소저의 손을 잡고 울며 말했다. 내 이 무상한 사람아, 나는 너를 자식으로 알았는데 너는 나를 어미같이 알지를 않는구나. 쌀 300석에 몸이 팔려 죽으러 간다 하니 효성이 지극하다마는 내가 살아 세상에 있는 것만 같겠느냐. 이게 일반적인 어떤 상식이죠. 자, 그래서 보면 나는 그동안 너를 자식으로 알았다. 너는 나를 어미같이 알지를 않는구나. 나와 상의 없이 그렇게 상인들한테 몸을 파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 부분이에요. 자, 심청이를 자식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장승상댁 부인이 마음이 잘 드러나죠. 자, 그래서 쌀 300석에 몸이 팔려 죽으려 하는데 효성이 지극하지만 네가 세상에 살아있는 것만 갖지 못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자,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다시 한번 지금 질책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효성보다 사람의 목숨이 소중함을 이유로 들어서 심청이를 만류하는 장면. 자, 이런 장면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목숨이 중요한 거죠. 심청이를 만류하는 장면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승상댁의 마음이 또 자, 윗부분에 잘 드러났고요. 자, 그래서 나와 이노에 따르면 진작 주선에서 쌀 300석을 이제라도 다시 내어줄 것이니 뱃사람을 도로 주고 당치 않은 말 다시 말라라고 하면서 심청이를 구제해 주려고 노력하는 장승상댁 부인이었던 상황이고요.
자, 심소저가 여쭈었다. 당초에 말씀 못 드린 것을 이제 후회한들 무엇하겠습니까? 또한 부모를 위해 공을 들을 양이면 어찌 남의 명분 없는 재물을 바라며 쌀 300석을 도로 내어주면 뱃사람들 일도 낭패이니 그도 또한 어렵고 남에게 몸을 허락하여 약속을 정한 뒤에 다시 약속을 어기면 못난 사람들 하는 짓이니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인들과 약속하고 자신이 몸을 인당수에 바치기로 한 그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물을 수 없다, 자 번복할 수 없다라는 어떤 입장을 심청이가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제시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자 부모를 위해 공을 들을 양이면 어찌 남의 명분 없는 재물을 바란다. 자, 두 번째는 자 뱃사람들이 낭패이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다시 약속을 어기면 못난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자, 신의를 강조하자. 자, 그래서 이 부분 남의 명분 없는 재물을 바랬으며 뱃사람들이 낭패이고 자 신의를 강조한 약속을 어기면 못난 사람이다 라는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여기에서 심청이 어떤 성향 자체가 굉장히 신의를 중요시하고 자 신의를 중요시하고 책임감이 강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염치가 있고 책임감이 강한 심청이 성격을 잘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염치가 있고 책임감이 강하다라는 그런 어떤 심청이의 어떤 성향 자체를 이 대목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하물며 값을 받고 몇 달 지난 뒤에 차마 어찌 낯을 들어 자 무슨 면목으로 내가 그것을 뒤엎겠습니까? 라는 거야. 자, 그래서 부인의 하늘같은 은혜와 착하신 말씀은 저승으로 돌아가서 결초보응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심청이의 성향이 또 한 번 드러납니다. 심청이의 성향, 은혜에 감사할 줄 안다. 자, 하고 눈물이 옥깃을 적시니 자 부인이 다시 엄숙한지라 하일 없이 다시 말리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하였다. 자, 라고 해서 말리지 못하고 있는 자 부인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고요. 자, 심소저가 울며 여쭙기를 자 부인은 전생의 나의 부모라 어느 날에 다시 모시겠어요 그란 수를 지어 정을 피하오니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라고 있어요. 그래서 부인이 반기어 종이와 붓을 내어주니 붓을 들고 글을 쓸 때 눈물이 비가 되어 점점이 떨어지고 송이 꽃이 되어 그림 족자였다. 안방에 걸고 보니 그 글은 이러하였다 라고 해서 이제 글을 제시합니다. 자, 이 글은 한시인데 이 부분이 좀 내용이 한글 풀이가 돼 있어요. 다행히. 자, 생기사위 일몽간 자 견정하필루 잠잠이랴마는 세간의 최유단 장처하니 초록강남 인미환을 자 이 부분의 해석을 보세요. 자, 사람이 죽고 사는 게 한 꿈속이니 정에 끌려 어찌 굳이 눈물을 흘리랴마는 세간에 가장 애끓는 곳이 있으니 풀 돋는 강남에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리라 해서 자신의 어떤 죽음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심청이 죽음을 드러내고요. 자, 부인이 여러 번 불러 그를 짓는 것을 보시고 너는 과연 세상 사람이 아니로다. 그는 진실로 선녀로다. 분명 인간의 인연이 다하여 상제께서 부르시니 내 어이 피할 소냐. 내 또한 이 운에 맞춰 글을 지으라 하고 글을 써주었다. 자, 그래서 어떤 글을 또 써주나 보세요. 자, 무단풍우야 레호나니 쉬송명화 각하문하고 자 적거 인간 천필년하사 강피부모 단정은을 자 다행히 여기 한글 풀이가 나와요. 자, 난데없는 비바람 어두운 밤에 불어오니 자 여기서 비바람은 심청이가 직면한 어떤 죽음의 순간 또는 시련의 순간이죠. 그래서 심청이 닥친 시련 자 또는 어떤 죽음의 순간입니다. 자, 아름다운 꽃 자 이 아름다운 꽃은 심청을 의미하죠. 자, 아름다운 꽃은 여기서 심청을 의미하고 자, 인간이 귀양살이 하늘이 정하셔서 아비와 자식으로 하여금 정을 끊게 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별 상황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만류한 장승상 때 부인에게 글을 지어 선물하고 자 부인과 이별하는 장면 부인과 이별하는 심청이 어떤 장면을 제시하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갔다 오세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그 심소저가 그 글을 품고 눈물로 이별하니 자 차마 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자, 심청이 돌아와서 아버지께 아직하니 신봉사가 붙들고 뒹굴며 괴로워하며
네가 날 죽이고 가지 그저는 못 가리라. 날 데리고 가거라. 내 혼자는 못 가리라. 그래서 계속 딸을 이제 사지로 자신이 몰았다고 생각하니까 자 죄책감도 느끼고 딸에 대한 미안한 감정도 드니까 자 가지 말라고 계속 아버지가 만류를 하고 있어요. 자 이에 대한 심청이 반응 보세요. 자 그래서 심청이 아버지를 위로하기를 부자간 천륜을 끊고 싶어 끊싸우며 죽고 싶어 죽겠사옵니까는 애군이 막혀있고 생사가 때에 있어 하느님이 하신 일이니 한탄한들 어찌하겠어요. 자 인정으로 할 양이면 떠날 날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 자 그런 어떤 신의도 지켜야겠고 이미 결정난 일이니 뒤엎을 수 없고 이 모든 일이 하늘이 결정한 일이다. 자 그래서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심청이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는 심청이 인생관이 잘 드러납니다.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는 심청이 인생관, 운명론적 태도가 잘 드러난다. 운명에 순응한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저희 아버지를 동네 사람들에게 붙들게 하고 뱃사람들을 따라갈 때 소리내어 울며 치마끈 졸라매고 치마폭 거듬거듬 안고 흐트러진 머리털은 두 귀 밑에 늘어지고 비같이 흐르는 눈물 옷깃을 적신다. 자 엎떠지며 짓빠지며 붙들어 나갈 때라고 해서 자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는 그 생생한 장면을 묘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아버지와 이별을 슬퍼하며 정신을 또 잃죠. 자 정신을 놓는 심청이 모습이 자 그런 어떤 외양 묘사를 통해서 잘 드러났어요. 행동과 외양 묘사를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아무개네 큰아가 자 바느질 수놓기를 누와 함께 하려느냐, 작년 5월 단오날에 그네 뛰고 놀던 일을 내가 행여 생각하느냐, 아무개네 작은아가 금년 7월 칠석밤에 함께 기원하자더니 이제는 허사로다. 언제나 다시 보겠느냐. 너희는 팔자조와 양침 모시고 잘 있거라. 자 동네 남녀노소 없이 눈이 붓도록 서로 붙들고 울다가 말 어귀에서 서로 손을 놓고 헤어졌다. 그래서 자 이제 아버지와 생리별을 하고 주변에 같이 지내던 마을 사람들과도 생리별을 하는 장면이 굉장히 생생하고 현장감 있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눈이 붓도록 서로 붙들고 울다가 말 어귀에서 서로 손을 놓고 헤어졌다. 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의 어떤 심청이를 향한 인정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심청이가 떠나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죠. 자 그래서 그 이후의 내용 보면 자 그때 하느님이 아시던지 밝은 해는 어디 가고 어두침침한 구름이 자욱하며 청산이 찡그리는 듯 강물 소리 흐느끼고 휘들어져 곱던 꽃은 시들어 제 빛을 잃고 하늘거리는 버들가지도 졸듯이 휘늘어졌고 복사꽃은 다정하여 슬픈 듯이 피어 있었다. 자 그리고 문노라 적기꼬리 뉘를 이별할게 자 벗을 불러 울어대고 뜻밖의 두견이는 피를 내어 우는구나. 달 밝은 너른 산을 어디에 두고 애끓는 슬픈 소리 울어서 보내느냐. 내 아무리 가지 위에서 가지 말라 울건만은 값을 받고 팔린 몸이 다시 어찌 돌아오냐. 자 그래서 심청이의 애절한 어떤 절절한 어떤 슬픔의 감정을 여러 자연 대상물에 투영을 했어요. 여러 자연 대상물의 슬픔의 감정을 투영한 이런 문학적 수사법을 우리가 감정이입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감정이입이 된 대상들을 보세요. 자 청산, 강물, 꽃, 버들가지, 복사꽃, 자 꾀꼬리, 두견이. 자 이 모든 대상들이 심청이 어떤 슬픈 감정이 직접적으로 투영된 자연 대상물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 몇 가지예요. 청산, 강물, 꽃, 버들가지, 복사꽃, 꾀꼬리, 두견이. 자 이런 요소들이 자 뭐라는 거예요? 심청이의 슬픈 감정, 감정이 이입된 대상. 그래서 감정이입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입의 어떤 중요한 어떤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감정이입이 된 대상과 자 주인공이 어떤 감정이 일치해야 됩니다. 첫 번째 슬픈 감정이 일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 대상만 제시하면 안 돼요. 대상만 단독으로 제시하면 안 되고 감정 품사가 항상 같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감정 품사가 어떻게 같이 동반됐나 보세요. 자 찡그리다, 자 흐느끼다, 자 잿빛을 잃다, 자 그 다음에 졸듯이, 그 다음에 다정하여 슬픈 듯, 이런 어떤 자 그 다음에 울어댄다, 두견이 우는구나. 자 선생님 보라색으로 친 부분이 감정이입으로 성립하기 위해서 동원된 감정 품사들이에요. 자 만약에 자 그런 감정 품사들이 동반이 안 되고 그냥 대상물만 제시했을 때 대상물만 제시한 문학적 표현 기법을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자, 객관적 상관물과 달리 이렇게 감정이입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동반되어야 된다고요? 감정을 동반한 품사가 함께 동반되어야 돼요. 자,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자, 그 다음 바람에 날린 꽃이 얼굴에와 부딪히니 꽃을 들고 바라보며, 자, 봄바람이 사람 마음 알아주지 못한다면 무슨 까닭으로 지는 꽃을 보내리오. 한 무제 수양 공주 매화비녀 있건만은 죽으러 가는 몸이 뉘를 위해 단정하리. 앞산에 지는 꽃이 지고 싶지라면은 마지못할 일이라면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리요. 자, 그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랴, 이 부분에서는 역시 모든 것이 운명 지어져 있고 하늘이 정한 일이다라는 심청이의 운명 수용론적, 운명을 수용하는 어떤 태도가 잘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자, 꽃이 지듯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자, 이것은 운명에 순응하는 태도가 역시 또 잘 드러나고 있어요. 운명에 순응하는 심청이 태도가 역시 잘 드러나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인당수에 자, 몸을 희생하러 자신을 제물로 바치러 갑니다. 자, 한 걸음에 돌아오며 두 걸음에 눈물 지으며 강머리에 다다르니 라는 것은 쉽게 발을 떼지 못하고 슬퍼하는 심청이의 어떤 장면입니다. 슬퍼하는 심청이 마음. 그러니까 발을 내딛는 어떤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아버지와도 생리별을 해야 되고 이제 생을 마감해야 하는 어떤 시점에서 그런 어떤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뱃머리에 판자 깔고 심청이를 인도하여 빗장 안에 실은 후에 닻을 감고 돛을 달아 여러 뱃사람들이 소리를 난다. 자, 어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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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양이라는 것은 돛을 젓는 그런 어떤 의성어라고 봐야겠어요. 소리를 흉내는 말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자, 소리를 하면 북을 둥둥 울리면서 노를 저어 뱃질하며 물결에 배를 띄어 나간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체 심청전이 판소리계 소설 중에서 자, 인신공양이었던 희생적 삶의 희생적 어떤 상황 자체를 위기로 설정했고, 그 위기 부분에서 아버지와 이별하는 또는 마을 사람들과 이별하는 그 생이별의 장면을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를 했고요. 자, 인당수에 빠지게 되는 그 현장의 장면은 제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심청전은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도 중요한 작품으로 제시가 되었던 작품이에요. 자, 그래서 수능 대비를 위해서도, 자, 그리고 내신 대비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넘어가서 1번 문제 볼게요. 심청이가 인당수 제물이 된 사건을 중심으로 인물들의 심정을 파악해보자. 자, 심청이가 인당수 제물로 죽는 상황. 자, 상황인데, 자, 심청이는 어때요? 자신이 죽은 후에 아버지가 어떻게 생활을 할지 걱정을 했죠. 자, 그리고 아버지가 눈을 떼기를 기원했고요. 자, 신봉사 같은 경우는 자, 공양미 300석을 추천한 것을 후회했고, 자, 그리고 딸을 데려가는 뱃사람들을 원망하죠. 자, 그리고 딸이 제물이 되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견딜 수 없이 슬퍼하죠. 장승상 댁 부인도 지금 어때요? 안타까워하죠. 심청이 죽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자신이 상황을 알리지 않은 심청에 대해서 서운해하죠. 자, 그리고 뱃사람들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어떤 심청이와 신봉사 부녀 이별을 안쓰럽게 생각하고, 심청이가 없을 경우 신봉사의 어려운 형편도 걱정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현재의 어떤 상황을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다 걱정이에요. 4명의 인물이 다 걱정합니다. 후회의 감정, 원망의 감정, 슬픔의 감정, 그 다음에 안타까움의 감정, 서운함의 감정, 그 다음에 안쓰러움의 감정, 그 다음에 걱정한다. 내성 걷기와 10만보 걷기 챌린지 2차 신청 학생은 점심시간부터 만보기를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분만 더 할게요. 미안해요. 딱 5분. 5분만 더 할게요. 네. 나갔다 와도 돼요. 어차피 강의 올려줄 거니까 5분만 더 할게요. 자, 그리고 274쪽과 275쪽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274, 275는 삭제하세요. 자, 지금 필기 시간 선생님 주고 있는 거예요? 쌤 정확히 맞죠? 5분.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은 학생 나갔다 와도 돼요. 자, 넘어가도 되겠어요? 네. 자, 넘어갈게요. 자, 2번 본문에 제시된 271쪽의 전체 줄거리를 읽고 고전 소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건 전개 방식이 심청전에 어떻게 나타나 있냐.
자, 우리 고전 소설이 일반적인 어떤 구조와 특징이 심청 전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탄생부터 죽음에까지 일생을 다루는 고전 소설의 일반적 특징이 심청 전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어요? 심청이 출생, 고난 과정, 행복한 결말의 구조를 가지죠. 다만 심청이 죽음 이후 부활한다는 점에서 심청이가 죽은 뒤에 왕비가 되죠. 용왕이.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심청이가 죽음 이후 부활한다는 점에서 신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자, 신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출생과 고난과 행복한 결말의 구조는 똑같이 드러납니다. 출생, 고난, 행복한 결말. 자, 그리고 착한 주인공이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을 받는 내용으로 끝나는 장면, 해피엔딩의 구조죠. 이 해피엔딩의 구조도 심청전이 따르고 있어요. 그대로. 자, 심청이는 가난한 편에 앞을 못 보는 아버지를 극진하게 모시고 결국 아버지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다. 하지만 이후 연꽃으로 환생해서 황후가 되고 연꽃으로 환생해서 황후가 되고 자, 아버지와 재회한 후 아버지가 눈을 뜨게 되는 내용으로 행복한 결말 구조를 맺는다. 자, 행복한 결말을 맺는 해피엔딩의 구조는 자, 심청전도 다른 고전 소설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특징. 자, 세 번째 특징은 어때요?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비현실적 사건이 많이 전개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에 빠진 심청이가 용궁에 가서 죽은 어머니와 만나는 부분이라든가 연꽃이 되어 환생하는 부분 등은 여러분이 전체 심청전의 어떤 내용을 봤을 때 역시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비현실적 요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죽은 어머니와 만나는 부분 또는 환생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비현실적 요소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비현실적 요소를 우리가 어떤 요소라고 하냐면 전기적 요소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문학용어로 전기적 요소이다. 자, 비현실적 요소를 다룬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기적 요소라고 해요. 자, 문학용어로.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네, 나도 들어와도 돼요. 자, 넘어가도 될까요? 네. 아니면 조금 더 시간 줄까요? 넘어가요. 가요. 넘어가요? 네. 자, 3번 다음 부분에서 심청이가 장승상 때 부인의 배려를 거절한 까닭을 정리하고 심청이의 성격을 파악해보자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부분인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까 살펴본 부분이니까 다시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아까 장승상 때 부인이 왜 나한테 말하지 않고 너 혼자 독단적으로 인신공양을 결정했느냐, 안타깝고 슬프고 다시 그것을 물리라고 했잖아요. 그에 대해서 심청이가 어땠어요? 이러이러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다시 물리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죠. 자, 이런 어떤 대목인데 이런 대목에서 장승상 때 부인의 배려를 거절한 까닭, 자, 그 까닭이 아까 정리가 돼 있었죠. 그래서 부모를 위한 일이라면 남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지 않으면 뱃사람들의 차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자, 세 번째, 상대방과 한 약속을 어기면 못난 사람이 된다고. 세 가지 아까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를 들어서 장승상 때 부인의 배려, 야, 내가 다시 공영미 300석 갚아줄 테니까 그 모든 상인들과의 약속을 뒤로하고 물리고 다시 돌아와라 라고 했는데, 자, 그런 어떤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안 된다고 했어요, 심청이가. 그래서 부모를 위한 일이면 남의 힘을 빌리면 안 된다. 자, 두 번째는 뱃사람들의 일에 차질이 생긴다. 세 번째는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신뢰를 어기며 못난 사람이다 라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고요. 자, 이를 통해서 살펴본 심청이 성격,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죠. 심청이 성격은 주체적으로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적극적인 성격, 상대의 처지를 이해할 줄 아는 성격,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격,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격, 네 가지 어떤 성향을 지니고 있어요. 상대의 처지를 이해한다, 자,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안다. 자, 이런 네 가지 성향으로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 성격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자, 4번에 자신이 만약 심청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생각해보자는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고, 자, 274쪽과 275쪽은 출제가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274쪽과 275쪽은 삭제를 하세요. 자, 276쪽도 출제되지 않습니다. 276쪽도 삭제. 6쪽까지 삭제하세요. 그 다음에 277쪽에 판소리기 소설의 어떤 특징,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 어휘 점검하기 부분은 선생님과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끝이에요? 여기 다 풀겠나? 넘어가도 되겠어? 또요? 마지막이야 이제. 자, 마지막 이 부분만. 자, 이 부분은 혹시 선생님께서 출제하셨을지 모르니까, 자, 이 부분만 볼게요. 자, 자식이 객지에서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가 망운지정이라는 한자성어를 사용합니다. 망운지정. 자, 2번 효도를 다하지 못해서 어버를 여인 자녀의 슬픔, 이것을 풍수지탄이라고 합니다. 자, 3번 밤에는 부모의 잠자리를 보아드리고 이른 아침에는 부모의 밤새 안부를 묻는다는 뜻. 자, 이것은 우리가 반포지효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효라는 뜻으로 자식이 자란 후에 어버이 은혜를 갚는 효성, 이것을 우리가 아니네, 여기가 반포지효구나. 3번이 혼정신성이네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앞으로 우리가 1시간 남았나요? 2시간 남았나요? 2시간이요. 2시간 남은 기간 동안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해줄게요. 네. 예, 수고했습니다.